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정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 민경욱 전 의원이 날카로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한동훈이 문재인 정권 초기 우파 세력을 괴멸시키는 데 앞장섰던 정치검사로서 또 정치권 입문 후에는 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저지른 각종 폐악들을 지적하면서 잘못된 공천과 선거 전략의 부재 그리고 사전투표에 대한 결정적인 판단 미스로 4.10 총선을 망쳐놓은 한동훈이 책임감과 염치까지 없다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는 또 한동훈이 자신이야말로 보수주의자라고 했다면서 도태우와 장해찬을 부당하게 쳐낸 사건을 우리가 잊었을 거라 생각하는가? 우리가 바보인가라면서 그런 면에서 보면 당신은 보수주의자가 아니고 거짓말쟁이이기도 하다라며 강도 높게 성토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과 함께 동아일보 창업자이자 대한민국 부통령을 지낸 인촌 김성수 선생의 손자인 김병준 강남대 교수가 사전투표 폐지와 중앙선관위 해체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경욱 전 의원은 오늘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한동훈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정치인의 팬덤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저는 정치부 기자로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의 삼김을 취재하면서 또 짧은 정치 이력이지만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홍준표 등 당대표 몇 분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면서 그 위력을 어렴풋이 느낀 바 있습니다. 지금 또렷하게 절감하는 사실은 그 팬덤이 결국은 덧없다는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민경욱 전 의원은 KBS 기자 출신입니다. KBS 워싱턴 특파원과 앵커를 지냈죠. 그리고 물론 그 전에 정치부 기자도 지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고 황교안 대표의 대변인도 맡은 적이 있습니다. 계속 이어갑니다. 저는 근래 치솟던 한동훈의 인기를 지켜보면서 삼김과 박근혜, 황교안, 홍준표 등 굵직한 정치 지도자들이 과거에 누렸던 인기를 떠올리며 비교해봤습니다. 한동훈의 팬덤은 과거 걸출했던 정치 지도자들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쌓은 것 없이 갑자기 몰려든 인기는 그와 똑같은 속도로 물러갑니다. 그리고 대중의 평가는 변덕이 심하고 약점이 드러나는 순간 가차없이 바뀝니다. 정치인 박근혜는 대통령의 딸로서 현대 정치사의 비극 속에 부모를 모두 흉탄에 잃고 18년간 절대 고독의 시기를 견뎠습니다. 상김은 각자의 자리에서 군사혁명과 민주화 등 스산한 현대 정치사를 온몸으로 겪어냈습니다. 한동훈은 뭘 했길래 팬덤을 누리고 있습니까? 잘생긴 얼굴, 똑똑한 머리, 뛰어난 패션 감각, 그쪽이라면 조국의 대항마는 되겠군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추상 같은 단죄, 얼치기 강남 좌파가 우파 본진에서 잠깐 시전한 거침없는 행보, 웃음만 나옵니다. 짧은 정치 행보 속에 한동훈이 남긴 파편이 정치권 주위에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서 짧은 시간에 우파에게 지은 죄상이 참 길기도 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는 짧은 꾀의 임기응변으로 해쳐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진정성과 집념으로 무장하고 세월을 투자해 대중 선택을 기다려야 하는 저효율의 과정, 인고의 과정입니다. 공부 잘하고 말싸움에서 안 밀리고 영혼 없는 검사로서 화려하고 싸늘한 언변으로 법정에서 우파 지도자를 억울하게 핍박하고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권력의 한가운데 자리에서 몸에 안 맞는 옷 입고 이번에는 마치 우파의 대변인인 양 연기하는데 그만큼 했으면 그 어색한 모습을 대중이 눈치챌 때도 됐습니다. 책임은 보수 우파의 생명과도 같은 덕목입니다. 그게 우파의 염치입니다. 잘못된 공천과 선거 전략의 부재 그리고 사전투표에 대한 결정적인 판단 미스로 한동훈은 4.10 총선을 망쳤습니다. 야당이 절대적 다수를 차지한 국회에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서 피땀 흘리며 싸워야 하는 국힘당 의원들은 임기 내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화려할 수 있었던 4년을 망쳐놓은 한동훈을 원망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허수아비가 됐습니다. 부정선거에 대비하라는 애국 시민들의 절규를 철저히 무시한 본인의 실책이 무거운 역사적 평가를 받겠지만 그 책임의 절반을 떠안을 사람은 바로 한동훈입니다. 그런 자가 아무리 궤변을 편다 해도 현명한 우파 대중 모두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이철규는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으니 원내대표에 나서면 안 된다고 했던 자가 자기는 당대표로 나가겠다는 말이 가당키나 합니까? 공정한 룰의 경쟁을 보장하고 경쟁에 탈락한 사람도 따뜻하게 안아주는 자신이야말로 보수주의자라고요? 하하하하. 도태우와 장해찬을 부당하게 쳐낸 사건을 우리가 잊었을 거라 생각합니까? 우리가 바보입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당신은 보수주의자가 아니고 거짓말쟁이이기도 합니다. 한때 자기를 감싸던 팬들의 인기가 사실은 덧없이 왔다가 사라지는 구름과 같다는 진리를 그는 알고 있었을까요? 이번 전당대회는 한동훈에게 어려운 싸움이 될 것입니다. 상대 중 한 명은 5선의 집권당 사무총장을 지낸 저력의 꾀돌이 국회의원, 한 명은 서울대와 사법고시를 수석으로 합격하고 국회의원과 도지사, 장관을 거친 인물, 또 다른 한 명은 지금도 구름 같은 팬덤을 몰고 다니는 미모의 정치 경력 22년 베테랑 전직 원내대표입니다. 원희룡과 나경원은 한동훈의 서울대 법대 선배들입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의 윤상현은 한 번 본 사람들의 얼굴과 이름을 다 외우고 취중에도 한방 가득한 추종자들의 이름과 직책을 줄줄이 읊어대는 천재입니다. 그들 앞에서 똑똑함을 아무리 내세워봤자 그 빛이 바래일 뿐입니다. 선전을 바랍니다. 그러나 다른 건 몰라도 부정선거 진상규명에는 도움이 안 되는 후보라고 22,000명이 그러시네요. 참고하세요 라고 민경욱 전 의원이 밝혔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문장에 22,000명 이 부분은 민경욱 전 의원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 민경욱TV를 통해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부정선거 진상규명에 누가 가장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에 압도적으로 원희룡이 지금 1위로 나타나 있고 한동훈은 10%도 안 되는 그 답변이 나온 사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 김병준 강남대 교수가 오늘 이투데이 칼럼을 통해서 사전투표 폐지와 중앙선관위 해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는 내용입니다. 김병준 강남대 교수는 모두에서 소개했듯이 동아일보 창업자이자 대한민국 부통령을 지낸 인촌 김성수 선생의 손자 중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고 김병관 동아일보 회장과는 사촌 형제이고 현재 김재호 동아일보 회장의 오촌 당숙인 지식인입니다. 노무현 정부 정책실장과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와는 한글 이름이 같기 때문에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른 분입니다. 김병준 교수는 오늘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사전투표제의 폐해에 대한 목소리가 구체화되고 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최근 사전투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거론했다. 한국정치학회는 지난 21일 사전투표제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2013년부터 선거의 편리성 진작이라는 명분으로 도입된 사전투표제는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완전한 전산투표 형식으로 진행되는 선거제도다. 이를 시행하면서 수많은 부정선거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어 한시바삐 폐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또한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선거관리 업무 전반을 행하고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도 사전투표제와 함께 해체돼야 마땅하다. 많은 통계학자들은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표본 결과치 차이, 예컨대 A당과 B당 득표율 격차의 평균이 뚜렷하게 달라지는 현상은 모집단이 다르지 않으면 나타날 수 없는 결과임을 지적한다. 흔히들 사전투표는 젊은 계층이 중심이 된 야권 성향이 많이 참여하고 본투표는 사전투표의 부정 가능성 등으로 여권 성향의 계층이 더 많이 참여한 관계로 표본 분표가 상이하게 나온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실제 선거구별로 모집단이 완벽히 동일한 상태에서 치러진
2020년 4.15 총선에서의 투표율 참여 결과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에 연령층별로 차이가 나지 않았고, 특히 60, 70대 여권 성향의 계층에서 사전투표 참가율이 본투표 참가율보다 더 높았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이를 학술적 용어로 자료 도용 편의라 한다. 이는 원래 통계적 검정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추정을 행할 시 모집단 자료를 추가로 도용 또는 생성한 결과로 생긴 편의를 의미한다. 사전투표 결과상의 본투표와 다른 히스토그램 분포 특성은 전적으로 자료 도용 또는 조작 자료 투입의 결과라는 사실을 강하게 뒷받침해준다. 그러밖에 이번 4.10 총선에서도 지역구별로 선거인단 수보다 실제 투표자 수가 더 많이 나온 결과 사전투표 참여자 확인을 위한 전산 단말기 수 대비 불가능한 투표자 수, 1인당 투표 시간이 최단 60초 소요되는 데 반해 특정 지역구에서는 투표자 평균 사전투표 소요 시간이 20초 내외로 결과, 실제 외부에서 48시간 관측한 투표소 참가자 수 대비 선관위 발표의 시간별 투표자 수가 20 내지 30% 더 많았던 점, 비례대표 투표제의 100만 표 이상 무더기 무효표 결과 등은 부정개입의 흔적을 입증한다. 부정선거에 대한 이 같은 통계적 증거들은 실제 과거 4.15 총선 재검표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들이 목격한 배춧잎 투표지, 화살표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등의 물적 증거와 이번 4.10 총선에서 투표 참관인이 목격했듯이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QR코드가 인쇄된 투표지의 발견과 같은 물적 증거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 이 부분에서 김 교수는 QR코드는 과거 선거에서만 사용된 것이다, 이런 말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개표 과정에서 발견된 갓 인쇄된 것으로 추정되는 빳빳한 투표지 묶음 등은 사전투표의 봉인함에서 부착봉인제 탈부착 흔적이 발견된 점과 CCTV의 외부 공개 금지 및 촬영 중단 사례 등을 감안하면 명확한 부정선거에 대한 추가적 물적 증거로 제시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전투표는 제도상으로도 헌법에 배치되는 여러 미비사항이 있다. 우선 선거인 명부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선거는 전국 3,500여 개소 투표소 어디에서나 사전 등록 없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전자투표라는 점이다. 이 부분을 영어로는 AVAP, 즉 Any Voter at Any Polling Place, 이렇게 영어로 변기하기도 했습니다. 즉 중앙선관위 메인 컴퓨터 서버에서만 선거인 명부를 확인 출력하는 선거체제이므로 메인 서버에서 혹시라도 디지털 부정을 자행하게 될 경우 소수의 선관위 내부 관련 직원들 외에는 어느 누구도 투표 결과에 대한 공개 검증이 불가능하다. 이는 비밀투표의 원칙에 명백히 어긋난다. 2023년 국정원은 외부 해킹 가능성에 대한 선관위 서버 조사를 바탕으로 중복투표, 투표 결과 바꿔치기 및 유령 투표자 생산 가능성을 직접 공개했다. 둘째, 투표소별로 투표 참가자 수를 집계할 때 필요한 일련 번호가 인쇄된 절취 부분에 보관 없이 투표지 통째로 투표함에 보관하여 수일이 지난 시점에서 개표소로 이동한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얼마든지 부정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개연성이 노출된다. 물론 투표지 자체도 투표관리관의 사인, 즉 개인 도장 날인 없이 추후 위조 투표지를 대량 인쇄 생성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본 골격인 국민참정권의 핵심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전투표제는 한시바삐 완벽히 폐지되어야 한다. 그 관리 주체인 중앙선관위도 해체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남대 김병준 교수, 인천 김성수 선생의 손자인 김병준 교수가 사전투표 폐지와 중앙선관위 해체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내용은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관리하는 국힘 선관위가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10명의 후보 중 2명, 그러니까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김세희 가세현 대표, 또 청년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11명의 후보 중 1명, 즉 김소연 변호사를 표적 삼아 컷오프 시킨 것과 관련해 김소연 변호사가 밝힌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번 국힘 선관위원장은 지난 4.10 총선에서 부산 지역 국힘 후보 중 유일하게 낙선한 서병수 전 의원입니다. 서병수는 총선 막판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다가 조혜진, 함은경 등과 같은 부류로 논란에 휩싸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김소연 변호사는 어제 선관위의 컷오프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 컷오프 소식 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정희 정신 계승사업회 공동대표 자격으로 박정희 대통령님 동상 건립 관련 안동 MBC의 토론회를 하러 왔는데 오전에 전당대회 후보자 자격 심사에서 저를 컷오프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직 발표 전인 것 같지만 제가 곧 토론회 녹화를 들어가야 해서 제 입장을 전하고자 합니다. 단림 영창 막말 논란 등을 사유로 컷오프 시켰다고 알려졌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몇 분의 의원님들과 정치인들의 요청과 권유로 생각지도 못한 최고위원 선거 준비를 짧은 시간 동안 하면서 우리 국민들과 당원분들께 큰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신뢰를 굳건히 하는 일에 미력이 남아 힘을 보태려 했으나 당내 아직도 이준석의 망령이 가득하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훌륭하신 후보자님들의 멋진 레이서, 책임 당원이자 대의원으로서 잘 지켜보고 응원하겠습니다. 특정 메인 언론의 간택은 못 받았지만 출마 선언만으로도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보내주시는 압도적 응원과 지지, 저에 대한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제게는 큰 용기와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소연 변호사는 출마 선언하던 각 최고위원 또는 청년 최고위원들의 그 출마 선언 모습을 보도한 어느 유튜브 채널의 각 조회수를 한번 공개했습니다. 압도적으로 김소연 변호사의 출마 선언이 다른 최고위원이나 청년 최고위원들의 출마 선언 기자회견보다 조회수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른 청년 최고위원들보다는 김소연 변호사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다는 것을 어느 정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11명의 청년 최고위원 후보 가운데 딱 한 명 이 김소연 변호사만 찍어서 컷오프 시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김소연 변호사 한 명만 딱 집어서 컷오프 시켰다는 것은 일반 최고위원과는 별도로 청년 최고위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병수가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힘 선관위가 11명의 청년 최고위원 후보 가운데 김소연 변호사만 찍어서 컷오프 시킨 저 작태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까지 권선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